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윤석이는 비행기 밖의 풍경이 신기한지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지친 일상을 잠시 남아있게 해줬다. 착륙 안내음이 울리자 윤석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목을 이리저리 만졌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삿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시고. 비행기는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고 입국 심사를 마친 윤석이는 가방 한 개를 메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다녔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버스 정류장을 알아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공항 직원에게 노보리베츠로 가는 버스가 맞는지 물어보았다. 노보리베츠 바스 데스까? 노보리베츠는 삿포로 근교에 위치한 온천 마을이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료칸이라는 숙박 시설들이 모여 있다. 윤석이는 3주 전에 미리 료칸을 예약했는데 다른 곳보다 너무 저렴해서 망설임 없이 결제를 했다. 직원은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선가 뉴스 소리가 들렸다. 윤석이는 고개를 돌려 TV 쪽을 쳐다봤다. 일본어라서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화면 설명을 보니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살해 후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같았다. 윤석이는 둘의 관계가 연인 사이라는 게 충격이었다. 조금 전에 경계하는 공항 직원의 눈빛이 조금 이해가 됐다. 버스 왔다. 노보리 베츠행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윤석이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약 1시간 정도 지나니 지옥 계곡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안내음이 울리고 잠시 후 버스는 멈췄다. 윤석이는 버스에서 내린 후 주위를 둘러봤다. 산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였고 그 산은 온천 마을을 아기 품듯이 포근하게 덮고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깔끔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니 허름한 건물 한 채가 보였다. 그 건물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듯이 고풍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윤석이는 예약한 숙소 이름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프론트 입구에서 노부부가 윤석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백발의 할아버지는 윤석이에게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주셨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다. 윤석이는 손님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할아버지가 신기했다.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그런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체크인을 마치자 할머니가 안내를 해주겠다며 손짓을 한다. 윤석이는 늙으신 할머니가 안쓰러웠는지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고 혼자 복도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아주 조용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예약한 방이 나왔다. 윤석이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득하고 깔끔한 방이 보인다. 윤석이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비용이 저렴해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방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온천도 즐기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마무리로 숙소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을 마셨다. TV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노크를 하며 들어오신다. 할머니는 이불을 바닥에 펴주셨다. 윤석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나가시자 바로 불을 끄고 이불에 누웠다. 내가 일본에 있구나. 새로운 곳이라서 잠이 바로 오질 않는지 이리저리 몸부림을 친다. 윤석이는 그렇게 서서히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꿨다. 코를 찌르는 듯한 유황 냄새가 나는 길을 윤석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비틀비틀 걷고 있다. 아래를 보니 온천수가 흘러간다. 조금 더 걸어가자 저 멀리 보이는 수증기가 보인다. 윤석이는 가까이 보기 위해 수증기 쪽으로 다가서다 이내 겁이 났는지 나무 뒤로 숨어서 쳐다보았다. 새하얀 수증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윤석이는 그 광경에 매료되어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잠시 뒤 윤석이는 신음소리를 내며 숨이 막혀 괴로워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 수증기가 윤석이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눈은 실핏줄이 터져서 점점 빨개지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다. 윤석이는 자신의 목을 감싼 수증기를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윤석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은 식은 땀으로 다 젖어 있었다.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보니 아침인지 날은 밝았고 밖에는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윤석이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목을 이리저리 만져봤다. 목이 너무 아파서 인상을 썼다. 윤석이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 눈은 실핏줄이 터져서 빨갛게 물들었고 목에는 손으로 졸렸는지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윤석이는 급히 짐을 챙기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프론트 쪽으로 다가서자 노부부는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셨다. 윤석이는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급히 번역 앱을 켰다. 번역기를 통해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 누군가 나의 목을 졸랐다라고 들려줬다. 폰에서 다소 어색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윤석이는 목에 상처를 보여주었다. 윤석이는 자신이 말이 제대로 번역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노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다. 윤석이는 신문 스크랩을 보자 너무 놀랐다. 윤석이가 잤던 방이 공항에서 본 뉴스에 나온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방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할머니가 하고픈 말씀이 있으셨는지 윤석이의 폰에 무언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와이파이 문제인지 핸드폰 번역 앱은 갑자기 멈춰버렸다. 윤석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건물을 나와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버스 정류장까지 달렸다. 때마침 버스 한 대가 도착했고 윤석은 바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떨리는 손으로 포켓 와이파이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두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되자 좀 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신 말이
번역되어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43번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잠시 뒤 44번째 여행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죽인 사람의 고통을 느껴보세요. 이 여행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사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좌석 등과 지화 테이블을 제자리로 이동해 눈이 내리자 윤석이는 사유리를 불렀다. 하지만 사유리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윤석이는 커튼을 치고 누워있는 사유리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